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노란우산 공제 주변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덜컥 가입하시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란우산 공제를 이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뉘거든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잘못 활용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란우산 공제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바로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입한 도중에 납입하고 이제 적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만 60세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을 내가 납부하지 않으면 만기가 성립이 되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기 때 내가 중도 해지를 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만큼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야, 토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기타 소득세는 연 300만 원만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종합소득세, 이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소득이 이미 35% 구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기타 소득세를 내가 토해내면서 합산이 되면서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세제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바로 소득공제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2025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좀 한도가 상향된 이 강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상품 제도거든요. 저는 이 노란우산 공제를 알려드리면서 어떠한 이득도 전혀 없다는 거 이 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바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추천도 많이 해드리는데요. 바로 이 사업도 재테크의 하나의 일종을 활용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내가 활용한다면 이 적정 금액에 내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내가 순이익이 내가 3천이든 2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이 안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작정 많이 납부를 하고 적립한다고 해서 모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 구간에 따라서 내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순이익을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간별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 이상 납입해도 되는데 소득공제, 세제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이익을 얼마 신고할 거지? 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한도를 적정히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최대 한도를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걸 적정히 잘 활용하면 득이 되는데 잘못 활용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저희 팀원들과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노란우산 공제. 자, 얘기는 많이 들었어. 이 혜택에 관련돼서 아마 노란우산 공제 혜택은 뭐가 있다고 알고 있지? 자, 첫 번째 세금 혜택. 바로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 연간 얼마? 600으로 상향이 됐어. 원래는 뭐 4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 600으로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아? 압류가 안 된다. 맞아요. 압류가 안 되고, 나중에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 지킬 수가 있어. 그리고 뭐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정책자금할 때 혜택. 아, 그거는 뭐 약간의 혜택이 있는데 크진 않아요. 0. 몇 프로 뭐 이래. 그 다음에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혜택이 뭐가 있죠? 이거 왜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10년 동안 가입을 해서 3,600을 모으잖아요. 그거 얼마로 불어나 있는지 알아요? 4천까지 불어날 수도 있어. 3,600. 복리로 돌아간다. 적립 금액이. 400% 나온 거야? 4,000.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3,600에서 400만 원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 복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맹점이 있어. 이 노란우산 공제는. 그렇지. 이게 찾을 때가 문제야. 첫 번째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폐업을 해. 두 번째는 자, 모를 거니까는 자 10년 이상 납부를 해. 세 번째는 만 60세 이상이 돼야.
10년을 납부 안 해도 만 60세 이상이 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 가져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중도 해지 페널티가 있어. 이게 골가다. 페널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도 해지하면 다못 돌려받겠지. 자, 손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는 손해가 아니에요.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일정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한 연 600만 원. 자, 그러면 현철이 형, 연 600만 원을 무조건 연 600만 원인 혜택을 볼 수 있냐? 아니죠. 뭐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되죠? 모니터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써있죠. 자, 소득은 뭐예요? 매출이에요? 이익이에요? 소득은 이익이지. 매출이에요? 뭐예요? 아니 이거 소득은 매출이지. 매출이 소득이야. 매출이 소득이고. 매출이 소득이야? 맞아? 맞아? 매출 소득이 맞아요? 다들? 매출이 소득이 맞아요? 아니 매출이 소득이면은 말이 안 되지. 수입이 소득 매출이고 당기순이익이 소득이야. 맞아. 자, 소득 금액 증명원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소득. 자, 그게 뭐야? 사업 매출이 있고 비용이 나간 금액이 있어. 이배사근 연기 뭐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거기에 실효 세율 세금 납부한 금액이 나와. 결론 순이익에 따라서 내 가입 금액이 정해진다. 범위가 나눠진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 사실은. 근데 내가 적절히 가입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4천만 원 이하는 최대 금액 얼마? 600만 원 소득공제를 볼 수 있어. 세금 혜택을. 예상 세율은 6에서 16% 정도지. 절세 효과가 최대 99만 원까지 나온다라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8,800만 원을 순이익으로 신고해. 그렇지? 그러면 8,800 위는 35% 구간. 그쵸? 밑으로 뭐예요? 24% 구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400만 원. 4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네. 그쵸? 400만 원밖에 공제가 이 표상에 봤을 때 그러면 24%로 내가 좀 내리고 싶어. 사실 세금 차이는 크진 않아요. 24%나 35%나 그렇긴 한데 4대 보험이 차이 날 수 있죠. 차이 날 수 있는데 400만 원에서 24% 내리려면 결국 얼마예요? 8,000 그러니까는 9,100 맞나요? 9,100에서 400을 빼면 8,700이지. 그쵸? 그럼 24% 구간으로 가는 거죠. 8,700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 표에 보면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 그러면 600만 원을 나누기 10 이하면 얼마죠? 50만 원. 그쵸? 자, 결국 50만 원이 최대한도야. 더 넣어봐야 의미 없다. 세금 처리 안 된다. 멍청하게 막 100만 원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맥스한도가 내가 소득이 당기순이익 신고한 게 4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600만 원까지 월 50만 원이 끝이다. 근데 더 넣는다고 해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공제 한도를 주려면 제대로 크게 준다든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혜택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세금 제도가 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금 혜택으로 보면 4천만 원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 이 구간이 굉장히 많겠죠. 500만 원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0만 원 12로 나누면 얼마죠? 자, 41만 6천 원. 41만 6천 원. 즉 뭐야? 내가 이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증명원에 신고할 거에 맞춰가지고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재무제표를 못 만들어. 그냥 내가 고만고만 사업할 때는 이거 활용하면 그나마 세금 혜택은 있긴 하다. 그거는 맞다. 자, 6천만 원 1억 이하면은 자 400만 원까지 된다. 그리고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 야,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게 보면 아까 말한 압류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복리이자 혜택이 있어. 돈이 늘어나. 실제로. 단리, 복리 차이가 나오죠. 10년 정도 내가 납입 시에 복리로 가면 이런 이자가 붙을 수가 있다. 복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입 희망 장려금이라고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써 있죠. 지원금이 붙는다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 뭐 화재보험, 여행 보험, 노란우산 회원 막 여러 가지 있지.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다. 플러스 혜택, 우대금리 적용, 신한은행, 뭐 새출발, 노란우산 도약 지원금 지급, 정책자금 대출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0.1% 우대금리 적용, 아이원, 신용대출, 중소기업 중앙에 비대면 대출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고 대출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 오케이?
이런 맹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뭐 여기 써있지? 중도 해지 시 문제가 발생되는. 이게 문제야. 자, 중도 해지 하면 뭔 문제가 써있죠? 저기 어떤 문제가 써있죠? 중도 해지 시. 해지 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야? 해지하면 내가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에 관련돼서 16.5%의 세금을 토해내. 자,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로 측정이 돼서 16.5%를 토해내. 이게 맹점이야. 근데 생각해봐. 야, 만 60세까지 유지를 해야 돼.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돼. 폐업을 해야 돼. 중도 해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좀 맹점이 있지. 그러면 결국 16.5%를 토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폐업 또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대표자 퇴임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 10년 이후에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되는 거야. 대출 한도는 해약 화금금 내에서 90%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해서 뭔가 써야겠지. 돈을 쓰게 되면. 대신에 이자가 나가겠지. 내 돈 넣고 내가 이자를 내네.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자, 매월 30만 원씩 10년을 납부를 할 경우 120개월 3,6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리 이자가 붙을 경우 바로 4천만 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지켰을 경우 얘기지. 자, 그런데 두 가지 정상 수령이나 임의 해지 두 가지 중 나온다. 여기서 임의 해지 16.5%를 무조건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입했다가 뭐 해줬는데 내 돈인데 왜 토해내야 이 생각을 해. 근데 왜 토해내야 되는 거야? 뭐?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세금 안 냈잖아. 그거 토해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 500만 원 정도 내가 가입을 1년 했어. 그러면 약 132만 원이 세금 절세가 돼. 26.4%야. 근데 내가 중도에 해지했어. 그러면 16.5%만 내가 토해내. 사실상 이득은 맞다. 뭔 짓을 해도 간에 적립을 하면 이득은 맞다. 근데 실효 세율에 관련돼서 보니까는 손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여기 보면 나오네. 6.6%일 때 해지하면 그러네. 내가 세금이 단기 수익이 매우 낮아. 그러면 6.6%밖에 안 나오잖아. 한번 과세 표준을 볼까? 노라운 성공제를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야. 결론은 내가 연애 소득 신고하는 게 1200 이하면은 해지하면 16.5%를 토해내야 되니까 더 토해내. 그치? 6.6%인데 원래 세금이 토해내는 게 16.5%니까 손해. 근데 사실 미약하니까 뭐 이거 저거 얘기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중간 16.5% 내가 만약에 연소득이 1200 이상이야. 그러면은 본전이지. 근데 만약에 이 실효 세율이 과세 표준이 뭐 24%가 넘어간다 하면 요건 이득이라는 거지. 요런 맹점.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기타 소득세라. 이 기타 소득세는 종류가 또 나뉘더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관련돼서 기업 컨설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영업권 평가를 하고 산업재산권을 회사에 매각하는 걸 해. 그때 붙는 게 기타 소득세. 그때 발생하는 게 필요 경비라는 게 60% 인정이 되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돼. 그 40%에 22%를 낸다든지 아니면 전체 금액의 8.8%를 낸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같은 값이야. 계산하면. 이게 영업권 평가나 아니면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회사에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이야. 그때 세금이 발생되는 게 기타 소득세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 노라운성 공제를 가입하면은 세 가지의 세금 중에 뭔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자, 16.5%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냥. 만 60세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납입한 게 아니면 임의 중도 해지 시 그냥 고정값 16.5%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년 이상을 내가 적립했거나 아니면 만 60세 아니 폐업했으면 그때는 일시금으로 받잖아. 만약에 3,600을 적립했는데 그 4천만 원이 됐어. 400이 붙어서 복리가. 그러면 그 값에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 한 번에 갖고 나오니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기.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내가 나눠서 또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연금소득세라는 게 발생이 돼. 연금소득세는 이게 바로 사적연금이라고 하거든. 내가 일부러 가입하는 거 따로. 그거는 1,500만 원까지가 6.6%, 1,500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 다시 또 내야 된다. 맞지? 연금소득세 사실 내가 볼 땐 퇴직소득세로 그냥 갖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 뭐든지 한 번에 이중과세를 먹히기 때문이야. 자, 여기 보면 세부담이 가장 낮다고 나와. 실제로 퇴직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바로 은퇴설계라고 하는 거야. 연금소득세에 관련돼서 이런 맹점들이 어떻게 내가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런 상품으로 은퇴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퇴직소득세만 내고 한 번은 수령하는 게 낫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나오면 오히려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갖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연금소득세는 우리가 보면은 1,500만 원까지가 6.6%, 이게 넘어가는 순간 종합과세가 된다. 그럼 플러스 4대 보험이 나간다 라는 맹점이 있지. 여기서 보면 사적연금만 해당이 된다. 이 공식 사적연금. 자, 사적연금이 뭐예요?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일부로 필요해서 내가 일부러 가입하는 거. 근데 공적연금이라고 있어. 공적연금 뭐야? 국민연금이야. 근데 이 세금 연금소득세의 이 적용은 사적연금에만 해당이 돼.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했어. 여기다 국민연금은 탈 때 1원부터 뭐? 이거는 사적연금에만 해당되는 거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야. 받는 대로 연금소득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원부터 종합소득세로 계산한다. 자, 여기 써있지. 1,500만 원의 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자, 1원부터 계산이야. 자, 국민연금은 받으면 그냥 세금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또 붙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온다. 근데 사적연금은 세금표대로. 자, 1,500만 원까지가 6.6%,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자, 퇴직소득세랑 연금소득세 굉장히 중요해. 은퇴설계에서. 그래서 이걸 은퇴설계라고 해. 자, 그러면 기타 소득세가 내가 궁금한 거야. 이게 도대체 아니 왜 16.5% 이거 뭐야? 내가 컨설팅 할 때는 뭐야? 60%가 필요 경비고, 자, 나머지 금액의 22%가 세금 이거 내는 건데, 과세인데, 보니까 기타 소득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첫 번째 보면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컨설팅하는 필요 경비 60% 인정. 세금이 안 나와. 비과세야 60%가. 자, 나머지 40%에 대한 세금만. 자, 10억으로 따지면 뭐야? 6억은 세금이 없어. 대박이지. 그리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돼. 첫 번째, 40%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10억을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세로 받으면, 산업재산권이든 영업권 평가든 받으면 40%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내야. 그리고 원천징수세라고 해서, 자, 그 40%에 대해서 22% 계산해서 내던, 아니면 10억의 전체 금액의 8.8%를 계산해서 내던, 값은 같아. 8.8%, 22%. 첫 번째 기타 소득세는 우리가 컨설팅 할 때 하는 바로 산업재산권이나 영업권 평가를 할 때 나오는 세금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세금이 안 나와. 대박인 거야,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낼 돈만 있으면 너무 대박이야. 두 번째는 복권 당첨금 갑자기 생긴 거. 갑자기 경품 당첨됐어. 백화점 가서 뽑기 했는데 벤츠가 당첨이 됐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준다, 뭐 어쩐다 라고 얘기하지. 자, 거기 나오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총 당첨금의 22%는 세금을 내야 돼. 만약에 3억을 초과해 33%,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요즘에 로또 당첨되잖아. 1등 당첨되니까 1등 당첨되면 14억이라고 하더라고, 요즘에. 근데 이거를 3억이 넘어가면 33%잖아. 33% 빼니까 9억 6천? 요 정도 되더라. 9억 6천 수령하는 거야, 1등 당첨되면. 33%는 그냥 날라간다. 근데 기타 소득세 33%, 3억 초과분은 복권 당첨되면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노란 우산 공제에서 16.5%, 여기서는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연금 상품 같은 거. 자, 노란 우산 공제 중도 해지, IRP, 연금저축 이런 거 중도 해지하면 정해져 있어. 해지 환급금의 비과세 금액에 대한 16.5%. 그러니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어. 이 노란 우산 공제로 그 금액의 16.5%가 정해져서 그냥 나온다. 기타 소득세로 토해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연금소득세 1,500만 원까지가 6.6%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전체 금액 그냥 종합소득세를 다 신고해야 된다. 국민연금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쓰고 세금 내고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면은 결국 적금으로는 1,500만 원까지만 모아두세요. 그러면 10년에 2만 원씩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 보험 같은 장기 상품으로 해야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라는 거. 자, 오늘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노란우산 공제 잘 모르겠다. 자,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보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